조선 역사상 이처럼 극적인 나이 차이의 결혼은 또 없었을 겁니다. 15살 어린 소녀가 환갑을 훌쩍 넘긴 66살의 늙은 왕의 왕비가 된 순간 과연 그녀는 어떤 미래를 그려보았을까요? 혹자는 비극적인 운명이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생존 드라마의 웅장한 서막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단순히 엄청난 나이 차이의 결혼이기에 흥미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후기 가장 격렬했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한 여인이 어떻게 살아남아 결국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무려 46년이라는 긴 세월을 단순히 버텨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그녀만의 특별한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1759년 영조 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왕실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죠. 왕비였던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고 영조는 이미 60이 넘은 노령이었지만 왕실의 안정과 후계 문제를 위해 새로운 왕비가 필요하다는 신하들의 강력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택된 인물이 바로 15살의 어린 김씨, 훗날 정순왕후가 될 소녀였습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환갑을 훌쩍 넘긴 66살의 왕, 영조의 두 번째 왕비가 된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 김씨 가문은 노론 벽파의 핵심 세력이었고 그녀의 간택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왕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후계 문제와 그 문제를 둘러싼 노론 벽파의 강력한 영향력까지 어린 왕비의 삶은 시작부터 거대한 파고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 그녀가 처음 마주한 궁궐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화려하지만 차갑게만 느껴지는 궁궐의 전경은 15소녀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미지의 세계였을 겁니다. 엄격한 궁중 예법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아마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을 심리적인 압박감도 컸을 테고요. 또래 친구들과 뛰어놀던 평범한 소녀가 하루아침에 조선의 국모가 되어 늙은 왕의 곁을 지켜야 하는 운명에 놓인 것이죠. 어린 정순왕후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불안감,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운명에 대한 막연한 연민이 자리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무게를 어린 어깨로 감당해야 했던 그녀의 초기 궁중 생활은 분명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자 시험의 연속이었겠죠. 과연 그녀는 이 낯선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내고 또 어떤 존재로 성장하게 될까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이제 막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물줄기는 그녀가 채 궁궐 생활에 익숙해지기도 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사건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15살 어린 왕비가 된 지 불과 3년 만의 일이었죠. 바로 조선의 왕세자였던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른바 이모하변이었습니다. 궁궐 전체를 뒤흔들고 온 조선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은 어린 정순왕후에게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죠. 그녀의 친정인 김씨 가문은 당시 노론 벽파의 핵심이었고 이들은 사도세자의 처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세력이었으니 말입니다. 어린 정순왕후는 이 비극의 한가운데서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왕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자신의 정치적 배경 때문에 이 사건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위태로운 위치에 놓이게 된 거죠.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거나 의견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과 정치적 파고 속에서 모든 것을 침묵으로 감내해야만 했던 겁니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할 만큼 엄숙하고 위태로운 궁궐의 공기,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한 고립감과 긴장감이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을 테죠.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듯한 압박감 속에서 정순왕후는 그렇게 젊은 날을 견고한 침묵과 깊은 고뇌 속에서 흘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영조 임금께서 긴 세월의 통치를 마치고 승하하셨습니다. 이제 조선의 왕위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정순왕후에게는 남편인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에게로 넘어갔죠. 이로써 정순왕후의 공식적인 위상은 명목상 대비 마마로 한 단계 격상되었지만 그녀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조 임금에게 정순왕후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에 깊이 연루된 노론 벽파 가문의 일원이자 자신에게는 새어머니가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그 관계 속에는 태생적인 복잡함과 미묘한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새롭게 왕좌에 오른 정조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고 당파를 초월한 탕평책을 통해 무너진 왕권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정조의 강력한 개혁적 행보는 자연스럽게 노론 벽파의 구심점으로 여겨지던 대비 정순왕후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죠.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실상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왕과 대비, 두 사람의 시선은 겉으로는 존중을 담고 있었겠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견제와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대비로서의 위엄을 갖추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는 정치적 압박과 예리한 시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노론 벽파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상징적인 존재였지만 동시에 정조의 개혁 정치에 맞서야 하는, 어쩌면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입장이기도 했으니까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의 불안감을 넘어 이제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더 나아가 권력의 미묘한 흐름을 읽어내는 내면의 강인함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바위처럼 말이죠.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때를 기다리는 지혜이자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깊은 통찰력의 시간이 되어갔던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닌 역사의 큰 흐름을 주시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궁궐은 영조대왕의 승하와 함께 또 한 번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이제 정순왕후는 대비의 자리에 오르며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했지만 새로이 즉위한 정조대왕과의 관계는 미묘하면서도 복잡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마치 엇갈린 운명처럼 어린 시절 낯선 궁궐에 들어와 거대한 정치적 흐름에 휩쓸렸던 정순왕후는 이제 그 흐름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왕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정조대왕의 즉위는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한을 풀고 그를 둘러싼 정치적 음모를 철저히 파헤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사도세자 죽음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노론 벽파 세력과의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노론 벽파의 핵심 가문 출신이 정순왕후였으니 정조와 정순왕후 두 사람 사이에는 시작부터 깊은 골이 패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왕좌에 앉은 정조의 개혁적인 시선과 대비전에 앉아 모든 것을 관조하는 정순왕후의 예리한 눈빛이 허공에서 교차할 때마다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명실상부한 대비로서의 권위를 지녔지만 동시에 정조의 강력한 왕권 강화와 개혁 정치에 맞서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 세력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그녀를 자신들의 확고한 구심점으로 삼으려 했고 그만큼 정순왕후에게 쏟아지는 정치적 기대와 압박은 실로 엄청났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해안가의 바위처럼 그녀는 자신을 향하는 수많은 정치적 시선과 무언의 압력을 흔들림 없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위기감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듯한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이 모든 압박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격렬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더욱 강인하게 단련하는 기회로 삼았죠. 그녀의 데뷔전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마치 노련한 장수가 전황을 분석하는 전략실처럼 정순왕후가 은밀하게 정세의 흐름을 읽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며 자신과 가문을 지켜낼 치밀한 방책을 모색하는 공간이 되어갔을 겁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침묵 속에서 권력의 미묘한 줄다리기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깊은 통찰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서도 그 뒤에 숨겨진 태양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관찰자처럼 말이죠. 이 시기에 정순왕후는 더 이상 궁궐 생활에 불안해하던 어린 왕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주변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끈기 있게 중심부로 나아가기 위한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있었던 거죠. 정조의 개혁 정치에 대한 노론 벽파의 반발, 굳건한 지지 세력의 존재, 그리고 대비로서의 확고한 위상.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정순왕후는 서서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에너지를 응축하던 씨앗이 마침내 때를 기다려 견고한 줄기를 뻗어 올리듯이 말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단순한 인내를 넘어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는 고요함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깊은 지략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녀는 그렇게 조선 후기 격동의 역사 속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생존 방식을 터득하며 권력의 가장 높은 정점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권력의 흐름을 관찰하며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터득해 나갔던 정순왕후에게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전환점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고야 맙니다. 바로 조선 후기 개혁을 이끌던 강력한 군주, 정조대왕의 갑작스러운 승하였습니다. 1800년, 채 40을 넘기지 못한 정조의 돌연한 죽음은 당시 조선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마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들어서는 듯한 깊은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망연자실한 가운데 이 비극적인 사건은 정순왕후의 시대를 활짝 여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이는 이제 겨우 11살의 어린 순조였습니다. 어린 왕이 국정을 직접 이끌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기에 자연스럽게 대비인 정순왕후가 섭정을 펼치는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죠. 이것은 더 이상 권력의 주변부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국정을 총괄하며 백성들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직접 책임져야 하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많은 대신들과 백성들은 과연 나이든 대비가 이 막중한 책무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복잡한 정세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구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단력과 강철 같은 냉철함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심해 깊은 곳에서 에너지를 응축했던 거대한 해일이 마침내 육지로 솟구쳐 오르듯 그녀는 거침없고 과감한 정치적 행보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순조 즉위 이듬해인 1801년에 단행된 신유박해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천주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특히 노론 벽파와 대립각을 세우던 남인 세력이 이 천주교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정순왕후는 이러한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탄압을 지시했습니다. 이 혹독한 박해 과정에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당시 실학의 대가였던 정약용의 형제들까지 유배를 가거나 처형당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신유박해는 단순히 종교적인 탄압을 넘어선 정순왕후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노론 벽파의 숙적이었던 남인 세력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강력한 숙청 작업이었던 거죠.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상대방의 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묘수처럼 그녀는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구도를 단 한 번의 강력한 결단으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46년의 기나긴 세월을 그저 수동적으로 버텨낸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기회가 왔을 때 주저없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 강철 같은 의지와 통찰력으로 이뤄낸 비밀의 실체였던 겁니다. 어린 시절, 낯선 궁궐의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워했던 15세의 소녀는 이제 온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고 권력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데뷔전은 단순한 거처를 넘어 조선의 미래를 결정짓는 심장부이자 권력의 정점이 되었죠. 어전회의에서 대신들을 향해 국정을 지시하는 정순왕후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을 발하는 등대처럼 확고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녀가 내린 교지 하나하나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는 결단력이 오롯이 담겨 있었고요. 이러한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깊은 경외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생존의 본능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장악하고 자신의 의지를 역사에 이토록 강렬하게 각인시킬 수 있었는지, 그 탁월한 지략과 강철 같은 의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감탄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